이 프란치스카를 쓰신 이제 복골 선생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예. 그, 이, 어떻게 보면은 그, 명성 황후 이래 아주 큰 히트를 칠 수도 있는 그런 작품인데요. 예. 이거를 쓰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 프란체스카 여사는 이승만 대통령을 내조하신 분이죠. 근데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잊었어요. 예. 이승만 대통령의 역할이 컸기 때문에 그분 역할도 당연히 클 수밖에 없죠. 그분을 조명한다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잊어버린 부분을 다시 살피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을 우리가 잊었기 때문에 그분을 실제 기억하는 그 세대가 사라지면은 그분에 대한 전기나 작품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근데 제가 공교롭게도 이렇게 이 프란치스카 여사를 기억하는 세대, 마지막 세대에 속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들어가던 해 4.5 혁명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둘러보니까 이걸 쓸만한 작가는 저밖에 없는 것 같고 우리 세대가 사라지면은 프란치스카 여사의 행적을 다시 살펴가지고 글을 쓰는 사람은 나오기 어려울 것 같고 책임감 비슷한 거를 느꼈습니다. 그 프란치스카 여사는 또 이제 대한민국의 그 건국 과정이나 하여튼 건국 이후에 또 굉장한 역할을 하셨는데요. 또 대한민국 최초의 국무이자 국무라는 표현이 또 잘 안 맞는다고 시대에 안 맞기도 하는데요. 국무 최초의 그 국무 퍼스트 레이디신데요. 국무 퍼스트 레이디로서의 그 프란치스카 여사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그 다음 대통령의 영부인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독립이 돼가지고 나라를 세웠잖아요. 근데 그 나라라는 것이 기반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그리고 돈은 더 부족하고 나라는 그 좌우 대립으로 편할 날이 없고 그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후견인 미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할 만한 인물이 거의 없었어요. 그때 영어에 능통하고 오랫동안 미국에서 거주해가지고 미국의 그 정서 그리고 사회 상황을 잘 아는 프란치스카 여사께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어요. 증언을 통해서만 이분이 그런 것까지 관여하셨구나 하는 없어요. 스텝이 청와대 그러니까 그때는 경무대죠. 경무대에 좀 들어갔을 때 그 식솔이 단촐해 갖고 대여섯 명밖에 안 됐어요. 대통령의 식구가 청와대 경무대에 있는 식구가 다 대여섯 명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역할이 컸습니다. 근데 제가 주목한 건 그것이 아니라 독립운동을 한 이승만 대통령을 도운 그 과정이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외교 활동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설 수 있었던 데는 프란치스카 여사의 역할이 아주 지대했어요. 이제 더 개인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면은 두 분의 조건입니다. 처음 두 분이 만나셨을 때, 그러니까 이제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회의에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표로 참석하셨는데 그때 참석 자격이 없어가지고 원외에서 활동을 했어요. 국제연맹 밖에서. 그러다가 이제 그 활동이 하도 뛰어나갔고 제네바의 신문들이 다
대서특보라는 바람에 이제 프란치스코 여사가 이승만 대통령을 갖다 주목하게 된 거죠. 근데 그 두 분이 조건을 할 뿐이래요. 이승만 대통령은 59이었죠. 58이셨군요. 그 다음에 프란치스코 여사는 33이셨어요. 58세의 노인과 33세의 한참 젊은 부인이, 한 사람은 동양에서 온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독일의 백인이에요. 당시에 인종적인 편견은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두 분은 결합할 수가 없는 사이였어요. 또 한 분은 국적도 없이 떠드는 세계적인 그 유랑아예요. 그리고 본인 혼자 혁명을 하겠다고 애쓰고 유복한 그 오스트리아의 그 여인이 이승만 대통령의 그 독립 열정에 흠모해가지고 두 분이 결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랑은 모든 사랑이 아름답지만 이거는 고귀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두 분이 이렇게 결합한 그것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러브 스토리예요. 그래서 실은 이 책에 이 악극에 강세가 들어간 것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집안의 반대를 물리치고 프란치스코 여사가 60살에 신랑을 찾아가지고 대서양을 건너는 그 모험, 그것이 이 악극의 중심부죠. 만약 팔자라는 게 있다면 이 프란치스코 여사는 퍼스트 레이디가 될 팔자였을까요? 그래서 그렇죠. 본인이 그걸 예감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래요. 이승만 대통령께서 내가 조국이 독립하는 것을 봐야 되겠다. 프란치스코, 그러면 나는 당신을 도와가지고 독립된 하늘 아래 땅 위에 당신과 같이 서겠다. 그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대통령이 초대 임시정부 대통령이셨고 또 훌륭한 정치가시니까 그걸 꼭 상정하지는 않았겠지만 팔자라고 말씀하시니까 팔자죠. 팔자를 잡은 거예요. 유복한 서양 여인으로 살 팔자를 갖다가 본인 스스로 험난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독립한 동양의 어느 그 미지의 나라에 정치 지도자의 아내가 되겠다고 자기의 팔자를 바꾼 겁니다. 이승만 박사께서 신문에 안 나왔으면은 그 프란치스코 여사가 이승만 이 박사를 별로 주목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냥 잠깐 만나가지고 참 뭐랄까 고귀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은 했겠죠. 그거로 끝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이제 프란치스코 여사인데 그 구실이 된 것이 바로 그 스위스에서 발행한 주간지 일면 톱으로 나온 기사였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이제 이승만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귀게 된 거거든요. 그 연애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사소한 것 때문에 운명이 갈라지는데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어느 정도로 뛰어난 분이냐면은 그 총회 밖에서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이 대통령의 그 얘기를 모든 사람이 주목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대한 게 중국인데 중국 대표단이 처음에는 좀 타박을 했어요. 근데 해보니까 주장이나 글이나 뛰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 다음부터는 중국 대표단이 자기들이 하는 주장을 이승만 대통령의 글로 대신한 거예요. 그때 사귄 그 중국 대표단이 미국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정치가들 상대로 외교 독립운동을 할 때 적극적으로 지원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극동의
안 알려진 은자의 왕국에서 나온 혼자 호롤 단신이지만 그 과정에서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사람들하고 사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쌓이고 쌓여갖고 나중에는 미국 대통령에게도 맞설 수 있는 엄청난 인맥을 형성한 거죠. 이번 악극을 쓰시기 위해서 상당한 리서치도 하셨을 텐데요. 예. 예. 그 중에서 일반 독자들이 알아야 될 내용도 있습니까? 예.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미국에서 활동할 때 그 행적에 대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비난이나 야유를 갖다 이제 퍼부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이제 전기를 쓰더라도 비난을 목표로 쓰고 오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논문을 쓰더라도 그랬고. 근데 그동안 우리 나라를 둘러싼 여러 가지 정세에 관해 가지고 미국과 소련에서 비밀로 여겨졌던 문서들이 많이 해제가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오는 그 문서들 비밀들이 나올수록 이승만 대통령의 판단이 정확했다는 것을 점점 강화시켜요. 저는 앞으로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은 다시 새로운 자료, 새로운 시각,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공산주의가 사악한 모습을 드러내고 무너졌으니까 그것까지 감안해가지고 새로 써야 돼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전기는 이제 올리버 박사가 1954년에 쓴 게 가장 지금까지도 제일 정확해요. 후학들이 이제 게을렀는데 이제는 새로운 자료, 새로운 시간을 가지고 이제 써야 되겠죠. 저는 이번에 이제 이분을 프란체스카 여사를 쓰기 위해 가지고 공부를 새로 하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소홀하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아는 거를 요 후기에다가 좀 적었죠. 이승만 박사의 공로와 또 어둠이 있는데요. 특히 장기 집권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프란체스카 여사는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장기 집권에 반대하거나 그런 기록 같은 게 있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 집권에 대해서 이제 평가가 이제 대체로 낮은데 변명 여진이 있어요. 첫째는 두 차례 대통령 선거를 할 때 그 상대로 나온 분들이 이제 신익희 선생하고 이제 조병욱 선생인데 불행하게도 이 두 분에 대한 이승만 대통령의 평가는 높지가 않았어요. 독립운동 과정에서 이제 겪어보는 것이 이제 영향을 미쳤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게 허물입니다. 여기가 이것이 있어요. 이분만 독재자라면 그렇게 안 물러나면 합니다. 딱 학생들이 죽었다는 걸 아는 순간 그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결심했거든요. 그래서 그 허물이라는 것, 허물은 큰데 그거는 그분의 업적이 컸기 때문에 우리가 두드러지는 것이지 그와 같이 국민이 원한다면은 지도자는 물러나는 것이다. 그리고 성명 보세요. 하야 성명 보면 다 국민은 다 들어주겠다 나오거든요. 그런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게 과욕인데 과욕 중에 어떤 부분은 이 나라는 내가 물러나면은 또 위험해지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한 부분도 있다는 것. 그것을 곁에서 지켜본 프란체스코 여사는 이해했기 때문에 지아비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약국에서 상당 부분이 이제 이 노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예. 이제 뮤지컬이라든가 예. 이제 그런 쪽으로 오페라로도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어떻게
원래 그런 쪽으로 좀 의도하시고 쓰셨습니까? 예, 제가 이제 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갖다 이렇게 권장하고 그러니까 이념과 그 역사를 권장하는 알리는 그런 공연들 여러 번 했어요.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5번째인데 예. 이거는 이제 대본입니다. 그러니까 무대에 올리려면은 이제 연출자가 이제 많이 이제 줄여가지고 하겠죠. 이대로 한다면 적어도 4시간 공연을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반으로 줄여 한 2시간 정도로 하면은 딱 적당하죠. 이게 하나 좋은 점은 부분의 삶과 사랑이 국제적이었어요. 그 제네바 국제연맹 총회가 제네바에서 시작해가지고 미국을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오스트리아 모스크바를 가시려고 하다가 이제 거기 들렸거든요. 유럽 그 다음에 다시 아시아 이렇게 3개를 무대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좋은 노래는 전부 다 갖다가 차용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좋은 점이었어요. 그래서 명곡은 다 모았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한다면은 멋진 오페라도 돼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대한민국의 학생들에게 좀 소박하게 연출해가지고 좀 보여주고 싶어요. 우리 학생들이 너무 역사를 모르니까 대한민국에 대해 가지고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이 허월판에서 일어선 나라다. 일어서다가 전쟁으로 다시 폭삭망했다. 다시 일어섰다. 그런 걸 하게 되면 헬조선이 이와 같은 그런 경박한 얘기가 그 얘기는 누가 훨씬 있어요. 근데 그것이 널리 퍼져갖고서 인구의 회자가 되는 상황은 나오지 않겠는가. 나오는 것은 막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죠. 학생들에게 이걸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2000년에 태어난 친구들, 2010년에 태어난 친구들도 벌써 그러니까 2000년에 태어난 친구들 벌써 군대 가고 뭐 그렇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2010년에 태어난 친구들 벌써 초등학교 들어가고 뭐 1, 2학년이 그런데요. 그 친구들에게 이 프란치스카 여사를 소개한다면은 뭐라고 소개하시겠습니까? 2000년에 태어난 학생한테 저희 젊은이들은 그래요. 꼭 1세기 전 예. 1900년에 태어난 분이다. 예. 이분을 기억하기 참 좋아요. 1900년 20세기 시작되는 데 태어나셨어요. 25살 아래죠. 이승만 대통령 1875년에 태어났고 그래서 이제 이분은 오래 사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하와이로 이제 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휴가를 갔는데 그걸 망명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 정권에서. 예. 그래갖고 뭐 횡령이다 뭐 해갖고 온갖 그 오역을 뒤집어 씌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유해가 고국으로 돌아오고 프란치스카서는 돌아올 수가 없어갖고 생기가 없잖아요. 2세대전 끝난 뒤에 찾지 않았던 20년 동안 찾지 않았던 고국 오스트리아로 돌아가셨어요. 그렇다가 다시 돌아올 길이 열리니까 여기에 생을 마치고자 일부러 오신 거예요. 여기 부제가 이겁니다. 우연히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한국 여인입니다. 동작동에 묻힌 자기 남편 이승만을 찾아갖고 매일 이제 건강 허락한 난 찾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루는 서양 사람이 찾아와 말을 걸었어요. 얘기를 들은 모양이죠. 혹시 오스트리아 사람 아니십니까? 제가 오스트리아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프란치스카가 정색하고 나는 한국인입니다. 다만 우연히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제 부제가 우연히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한국 여인입니다. 이 얘기는 굉장히 자부심이 가득한 얘기예요. 나는 내 정체성을 오스트리아의 평범한 여인에서 한국에서 독립을 위해 가지고 무엇인가 한 여인으로 바꿨다.
그 한마디에 담긴 것, 나는 다만 우연히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다. 그 한마디에 담긴 것을, 그리고 저는 우남보다도,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보다 프란치스카를 더 존경해요. 예. 왜냐하면은 이승만 대통령은 나라가 위급했다가 망했잖아요. 그러면 인품이 높고 식견이 너른 분이라면 당연히 독립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필연적인 과정이에요. 프란치스카에서는 필연적이 아닌 그 작은 우연을 갖다가 자기 정체성을 바꾸는 계기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프란치스카 여사가 한길의입니다. 우리 이분 갖다 고맙다는 사람이 너무 적은 게 부끄러워가지고 일은 넘어가고 겨우 끝냈어요. 부끄러움을 좀 더한 것 같아요. 시국 이러니까 무대에 오를 수 없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대본을 남기니까 언젠가는 이제 뛰어난 연출자가 나와가지고 학생들에게 이걸 갖다 공연을 해가지고 우리가 고마울 분이 있다. 이 세상에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바꾸는 분도 있다. 이제 김 선생님 말씀대로는 팔자를 스스로 바꾸는 사람도 있다. 하는 걸 갖다가 깨닫게 되기를 이제 희망합니다. 근데 그 프란치스카 여사가 아무래도 좀 연세가 있으신 상태에서 한국에 오셔가지고 결국 한국말은 못 배우신 거죠? 그러면 나이가 30 넘으면은 다른 나라에 말 못 배웁니다. 그리고 정확히 전달을 못 해요. 그 당시 미국에서는 모든 한국인들은 한국말 쓴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영어를 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모국어를 배웠다고 한 10세대나 10살 정도 된 아이가 외국에 나가고 있어요. 다들 5대 지나면 목을 완전히 잊어먹잖아요. 쓸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근데 나이가 45년 된 부인이 48년 됐군요. 와가지고서 우리 대한민국에 건설했는데 그때 뒤늦게 온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거는 프란치스카 여사를 험담을 잡기 위해 한 거예요. 그거 같이 사소한 거 갖고 계속 그 유언비어가 떠돌아다니고 비난이 떠돌아다니는 거냐면 이분이 정말로 큰 잘못이 없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큰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처지였어요. 왜냐면 말이 통해. 나치 이거 모든 게 서투르잖아요. 사람 알겠어요. 그리고 구중궁궐이 청와대 경무대에 들어가 있고 큰 잘못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현철한 분이에요. 이분이 마지막에 돌아오셨어요. 양자인 이인수 박사를 했는데 한 게 뭐냐면은 이 거들도 키웠어요. 거들에 이게 달아가지고 거기서 3,000달러를 꺼냈어요. 2,000달러, 3,000. 그래서 그 양자인 이인수 박사하고 그 조혜자 여사가 저것이 어머님 스위스 비밀은행이라 이거예요. 스위스 비밀은행에 거금을 빼들었다는 얘기 있는데 나중에 프란치스카 여사가 근근히 연금 받아가 모은 걸 갖다가 틀려하려고 옷을 안 했어요. 한국에서 해야 된다고 달러 쓰면 안 되다가 갖고 왔는데 그게 거들에 대한 그 주머니에서 나왔다 이거예요. 읽으면 두 분 살아보면 눈물 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돈이 없어가지고 호텔에 택시를 잡아놓으면 제일 작은 방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날달걀에 식초를 갖고 먹었어요. 그거를 장모되는 프란치스카 그 어머님이 보시고서 내 딸을 다 준대. 난 인종차별도 나 넘어설 수 있다. 나이 넘을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날달걀에 식초를 처먹는 사람에게 너를 시집 보내냐고 반대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어렵게 이 달걀에다 식초를 드시는 부분에 대해서 아니 이 독립운동 자금으로 이렇게 백의 미녀들과 이렇게 즐기는 그런 얘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백의 미녀들하고 즐긴다? 아니 인기가 높으니까 가까워 초대받아가지고서 대접받고
그래야 그분들과 함께 독립운동 한다 이거예요. 그럼 백인들 만나가지고 담소하면 오는 게 백인 여인이가 저기 즐기는 거예요? 다만 거기 하나 문제가 있어요. 독립운동 자금을 갖고 썼다. 그건 아니에요. 프란체스코 여사가 뉴욕에서부터 시작해갖고 하와이로 이제 신접살림을 하와이에서 했기 때문에 가는데 그 길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차를 몰고 갔어요. 가면서 동포들을 만났잖아요. 동포들이 하도 가난해가지고 영양실조로 거의 죽어가는 분들도 만났다 이거예요. 애들만 울고. 그러고 그러다가 좀 괜찮은 집 가면은 찬장에서 컴퓨터 숨겨둔 1달러 내놓는 거예요. 이거 독립운동 자금을 써달라고. 그래서 프란체스가 한 얘기가 있어요. 그때 내가 알았다. 왜? 파피는 늘 3등 호텔, 3등 열차, 3등 선실만 하는가. 그게 다 그와 같이 가까스로 모은 돈 갖다가 내놓는 성동선분들. 그걸 갖다가 어떻게 쓰느냐. 그분은 단 1센트도 다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네 지금 이게 KBS에서 정말 참 부끄러운 짓을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을 모욕하는 그런 하는데 그 귀중한 시간에 그거 하는 것. 그 사람은 난 부끄러워하는 생각해. 마음이 병든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에는 마음이 병든 사람이 너무 많아요. 보면은 모든 사람은 딱 알아요. 큰 판이 있으니까 이분은 그렇게 했구나. 왜 그러면은 이분이 돌아오시도 전에 인민공화국을 선포한 박헌영, 여운형 이분들이 왜 대통령으로 이승만을 내세웠겠어요? 외국 사람들하고 사귀다 보면은 갈라질 수도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온 것이 이제 10년 하니까 40년 가까이 되는데 한 번 사귄 뒤에 돌아선 분이 한 번도 없어요. 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딱 한 사람 예외가 있는데 그 누구냐면 엘저 히스라고 국무부 관리였는데 이 사람이 대한민국 운명을 망친 사람이에요. 한반도를 러시아에 주기 위해 가지고 이제 압력한 러시아의 첩자인데 이 사람 한 사람만 배신했어요. 끝까지. 우리는 이승만이라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 그냥 알면 돼요. 칭찬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의 행적 자체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프란체스카 여사께서 이승만 박사가 쓰신 일본 네바퀴 저편 인사이드 아웃 그것도 이제 그 편집 그 다 이제 프란체스카 여사가 다 하신 거죠. 이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사업가는 아니죠. 사회는 해본 적이 없는 분 아니에요. 평생 독립운동만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으로 이제 이주한 우리 노동자들이 은퇴를 하면 할 게 없어요. 사탕수수 농장이 참 힘든 데입니다. 위험하고 덥고 그러니까 병에 걸려요. 끝나고 나면은 노인 병자예요. 할 일이 없어요. 이분들 앞날이 캄캄하죠. 그래서 그걸 구제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말하면 협동조합 비슷한 회사를 설립했어요. 구제하려고 했으니까 그 사업성이라는 걸 제대로 살폈겠어요? 다 들어먹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원망한 거예요. 내 돈 어디 있냐고. 그래서 하와이에서 견디기 어려우니까 친지들이 돈을 줘갖고 워싱턴에 나가가지고 독립운동사를 쓰라고 했어요. 가서 쓰려고 해보니까 상황이 급하거다 이거예요. 곧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거 쓸 때가 아니다 해갖고 일본이 미국을 공격할 것이라는 얘기를 갖다가 쓴 거예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 그 책인데 그 책이 나온 것이 1941년 6월입니다. 바로 6개월 뒤에 펄하버가 일어났어요. 일본 항공모함 함대가 와가지고 하와이 펄하버를
미국 태평양 함대 기지를 쑥밭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걸 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어자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독립운동을 한 발판이 됐어요. 그런데 그게 6개월 전에 나올 수 있었던 거는 프란체스코 여사가 타자를 잘하세요. 기막히게 잘하세요. 영어 잘하고. 영어, 독일어는 모국어, 영어 잘하고, 프랑스어 잘하고, 속기 잘하고, 타자 잘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딱 봐갖고 이승만 대통령이 하면 그걸 갖다 타자를 치는 거예요. 그럼 그걸 타자 친 다음에 다시 수정을 해요. 이 짓을 3번 했어요. 그래서 손가락에 짓물 넣었어요. 만일에 프란체스코가 없었다면은 1941년 12월 8일 펄하버 기습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 책이 나올 일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그게 행운인 거예요. 그리고 만일에 그렇게 이승만 대통령의 명성이 예언자로서 명성이 나가지고 미국에서 영향력을 갖다가 갖지 못하겠다면 대한민국이 과연 섰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프란체스카 여사는 이 대한민국의 그 독립운동을 위해서 태어난 여성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속기, 타자,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를 다 하시고 그런. 나중에 그 보면 여기 정부가 수립된 뒤에도요. 우리나라 영어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죠. 그럼 어떻게 모르니까 그걸 사전을 주고 암호를 갖다 여기 이렇게 작성하는 거라고 외교 암호를 갖다가 가르쳐 갖고 외교관을 내보냈어요. 그러고도 그런 얘기 한마디, 이분이 쓴 대통령의 건강이라는 책에 보면 자기 그 얘기 한마디 했어요. 근데 그 여기서 뭐냐? 이 대통령께서 좋아하는 게 어머님이 해주신 거래요. 동태국, 콩나물국, 해장국 이런 게 하고 두부, 김치 이것만 해야 됐대요. 그래서 그게 지금 내면 건강식이죠. 그래서 대통령께서 인왕산, 북악산 자주 올라가신 모양이에요. 근데 사람이 70을 넘으면은 지적 능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제가 72인데 많이 떨어졌어요, 예전보다. 몸은 튼튼하신데 지적 능력이 아무리 뛰어난 분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를 보니까 예전에 다 이러이러한 사람 누구한테 맡겨?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한 것이 커요. 딱 그거 한 겁니다. 재벌 총수들이 맡기려고 하는 데 보니까 아들들이 시원찮으니까 자기가 80 넘어서까지 하다가 결국은 그냥 법정에 물려나가고 하는 게 그게 바로 비극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참 속이 쓰리죠. 근데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좀 너그러워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권력을 집착했지만 이분은 나라 생각을 한 부분이 크다는 것. 그리고 조병옥 박사가 이제 그 마지막 대결해갖고 그분이 이제 급소로 쉬는 바람에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조병옥 박사가 원래 흥사단 계통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 계통이거든요. 근데 미국에 있을 때 이 서북파라고 그분들을 불립니다. 이분들이 집요하게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깎아내리고 이승만을 음해했어요. 그분들은 돈이 많거든요. 그러한 아주 절치부심해야 될 원수들인데 조병옥 박사를 받아들여갖고 내무장관 시키고 했어요. 포용력이 말할 수가 없어요. 이분은 흥정을 안 해요. 타협을 않지만 그러니까 보면 임시정부에서 있을 때 임시정부는 상해에 있다가 이제 중동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자기 집계는 별로 안 돼요. 근데 그 사람을 다 받아들여가지고 오중에서는 공산주의자인 조봉암 선생을 받아들여 농지개혁을 하고 전진한 선생은 사회주의자네요. 근데 노동운동 맡겼잖아요. 그게 쉬운 일인 것 같아요? 절대 안 그래요. 자기가 데리고서 그래도 일을 시키는 사람들, 독립운동 사람들이 있는데 자리 하나를 갖다가 새로운데 정적을 자리 준다. 이 대통령은 30년 넘게 미국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미국 민주주의가 어떻게 돌아가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쭉 하면서 사람을 이렇게 쓰는 걸 배운 거죠.
그분이 우리에게 남겨진 유산 중에 하나가 정적들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걸 알려준 거예요. 지금 협치한다고 그러는 거 암만 협치죠?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보수가 망한 게 뭐예요? 이명박 대통령께서 박근혜 총리 딱 만들었으면 지금 이 꼴 됐겠어요? 그 프란체스카 여사는 이제 대한민국의 총리를 해가지고 이제 통일한국이 되면은 통일한국에서도 그 영원한 퍼스트 레이디로 기억이 될 수 있을까요? 북한 정권은 정통성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한반도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지 간에 북한 주도하는 정권은 정통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우리 손으로 세운 거예요. 우리가 아우성을 쳐갖고 러시아에 다 넘기겠다 한반도의 반을 뚝 잘라갖고 우리가 정부를 세운 겁니다. 예. 북한에는 이미 폴란드식으로 두블린 정부식으로 허기에 짜여져 있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누가 되든 누가 수반이 되든 그건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러시아 이익을 봉사하는 위성국가였던 겁니다. 정당성의 차이가 다. 한우가 땅 차이예요. 우리 손으로 만든 겁니다. 실제로 그래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미국이 왔기 때문에 물론 일본을 갖다가 깨트린 것이 미국이니까 거기 얹혀갖고 그게 이승만의 전략 아니었어요. 하지만 러시아에 다 줄 수 없다고 아우성을 친 거는 바로 이승만이거든요. 이 얄타 회담에서 1945년 2월달 얄타 회담에서는 미국이 러시아에게 한반도를 다 양보하는 조건으로 그 암시가 다 되어 있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양보되어 있었어요. 그것이 있다가 아우성을 쳤어요. 그래갖고 7월에 있는 포츠담 선언에서는 미국 그 마샬 그 장군이 한반도 반남쪽을 확보한다는 걸로 바뀌었어요. 2월달과 7월달 사이 5개월 동안에 아무 일이 없었어요. 바뀐 거 뭐냐? 이승만이 얄타 비밀 협정이라는 게 있다고 해갖고 아우성을 쳐갖고 미국이 뒤집히고 영국에서 처칠 수상이 질문을 공세를 받고 한 그런 상황이 나왔거든요. 덕분에 우리가 대한민국이 선 겁니다. 조금이나마 우리 스스로 찾은 거예요. 북한은 달라요. 북한은 그것을 김일성이든 박헌영이든 누굴 세워서 똑같아요. 정통성이 없는 겁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제 국익보다는 이승만 박사께서 이제 자기가 대통령이 되려고 이렇게 권력을 잡으려고 이렇게 아우성치고 그런 거. 글쎄 이제 이분이 그러니까 뛰어난 분은 다른 사람들만큼 불안한 면이잖아요. 저는 권력보다는 그것이 주로 추동력이었다고 생각해요. 의외로 담백합니다. 이분이. 왜냐하면 탄핵을 당했잖아요. 1925년에 상해에 있는 사람들이 작당해갖고 대통령을 몰아냈어요. 그 뒤에 대통령으로 복귀하는 노력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리고 보면은 늘 양보를 해요. 타협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흥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는 게 아니라 포용을 하는 거로 하는 거죠. 다만 이분이 이제 하다 보면은 권력의 관성이 있어요. 그거에 젊을 때 같으면 내가 이러면 되겠나 하고 정신 차렸을 텐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이 많은 사람은 안 돼요. 저는 그렇거든요. 50세 넘으면 대통령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경무하고 견디면 체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상상력과 순발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50세 넘으면 떨어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젊을 때 뭐랄까 함으로써 세상 사람들과 접할 기회가 있잖아요. 왜냐면 젊은 사람들이 이제 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거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은 사실 가치가 절하되 같은 한 표지만 저는 10대의 한 표가 훨씬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나이 많은 사람들은 잊기 쉽거든요.
그리고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도 예, 공부와 과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아쉬운 게 있다 뭐가 있을까요? 이승만 박사. 공과 과를 제가 저번에 이제 그 중앙위원 될 때 이제 9.5 대 0.5라 겠죠. 예. 9고 0. 제가 이번에 이걸 쓰면서 또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술 연재면서 읽은 건데 9.9 대 0.1입니다. 예. 그렇게 더 바뀌었어요. 예. 캐면 캘수록 사람이 이런 분이 있구나 하고 감탄하게 되는 사람이 제가 세 사람을 만났습니다. 평생. 한 사람은 조지 오웰이에요. 또 한 사람은 헨리 밀러예요. 네. 세 번째는 이승만이에요. 예전에 두 분만 이제 했거든요. 두 분 작가니까 제가 사숙하고 많은 걸 배운 그 작가 선배로서 존경했는데 이승만을 좋아해요. 한 번 더 온다면 이제 프란체스카가 이제 두 분이 하나니까 한 몸이니까. 아쉬운 거 뭐냐? 그거예요. 0.001%. 0.1% 이게 뭐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얻었어요. 그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성과예요. 그걸 어떻게 얻을 수가 있어요? 미군에 의존하고 가까스로 지금 버티는 나라가 지금 전쟁 중인데 미군 덕분에 버텨요. 근데 미군을 상대로 싸워가지고서 그걸 되치기를 해가지고 그걸 얻었어요. 그럼 거기서 딱 끝났으면은 19,000%의 우위인 거죠. 늘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쓰는 이승만 수석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되는 거기서 끝납니다. 예. 그 뒤에는 이거는 있을 필요가 없었던 부분이거든요. 이거로 내가 임무 끝났다 선언하고 그다음부터 후계자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마 몇 년도 걸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미 나는 물러난다고 했으면은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그 관료들이 자기들의 후사를 도모겨 갖고서 이기붕 씨를 후계자로 옹립해 갖고서 무슨 일이 있더라 대통령 만들려는 그 일을 안 꾸몄겠죠. 그럼 4.5혁명이 안 일어났겠죠. 프란치스카에서는 오스트리아 출신이니까 원래는 이제 가톨릭 신자였나요? 근데 사랑을 위해서 이제 그 개신교가 된 건가요? 중산층 귀족은 아닌데 예. 중산층에서는 상당히 이제 뼈대가 있는 말하자면 가문일로 이제 그 당시에 독일 민족들은 가문을 많이 따지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카톨릭으로 이제 자라났는데 첫 남편하고 결혼할 때 예. 신교로 바꿨죠. 아 예. 예. 첫 결혼이 이쪽에 사기 결혼이었나요? 예, 그 결혼 사기를 당했죠. 그게 그래요. 이 상대가 굉장히 매력적인 남편이었죠. 자동차 경주 선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도 자동차 경주 선수는 인기 직종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바랄 수 없겠었겠죠. 그래서 이제 중매로 결혼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사귀는 여자가 있어가지고 신혼도 치르지 않고서 그냥 주랭랑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나올 그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그 우라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본인도 굉장히 죄책감을 느꼈겠죠. 근데 이혼은 늦어진 것 같아요. 이혼을 한번 하고 나면 쉽지가 않잖아요. 결혼하고 나면 이혼은 꽤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참. 근데 두 번째 남편이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 자이언트, 거인 어깨 위에 쓰는 것이 가장 위대하게 되는데 지름길이라고 하잖아요. 딱 느낀 거예요. 정말 훌륭한 분이다. 흠모라는 표현을, 그러니까 이게 사랑의 이 흠모라는 거, 애정, 이렇게 끌리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 위에
그 흠모는 사람의 꿈을 통해서 자신도 뭔가 이루어 보겠다. 굉장히 현명한 분이죠. 근데 그 이승만 박사 그 프란치스카 여사는 이 금술이 좋았나요? 굉장히 좋았죠. 굉장히 현철한 분이에요. 이 대통령의 성질이 괄괄하잖아요. 예. 제가 아는 한 혁명가 중에서 제일 괄괄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전에 독립협회 활동할 때 그 보부상들하고 이렇게 부딪힌 적이 있잖아요. 그때 화가 나고 발길질하고 싸우다 보니까 자기 혼자 남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제서 도망갔다고 하잖아요. 상대가 주먹 쓰면 같이 주먹을 쓰는 분이에요. 성질이 얼마나 괄괄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셋을 받으면 모든 사내들이 다 먼저 푸는 게 안 쉽습니다. 그러면 화를 내면은 뭐구나 뭘 짜증을 내거나 하면은 프란치스가 이제 도망가면 된대요. 말대꾸 안 하고 딱 풀 때쯤 돼갖고 와가지고서 삭삭삭 해가지고서 그때쯤 되면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깨닫고 미안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보면은 그 떠돌아다니는 얘기를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나 프란치스카 여사의 되게 적대적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쓴 아주 사소하고 더러운 얘기들만 떠돌아다녀요. 뭐 고기가 이승만 대통령 그 탄신일에 고기 소문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걸 갖다가 그냥 내버려둬가지고 상해 갖고 버렸다. 고아원에다 돌리지 않고. 그는 아주 악의적이라고 생각해. 아니 생일 들어오면은 그 생일잔치에 수많은 정치인들이 와갖고 정신이 없고 본인도 아는 사람들 상대될 거 아니에요. 여성들. 언제 고기 들어온 거 그 챙기라는 얘기 말이 되겠어요? 그 당시에는 냉장고 없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런 일이 나올 수가 있죠. 우리는 사후적으로 뭐 썩을 것 같으면 돌리자. 실은 돌렸을 거예요. 사람들이 나눠주고. 근데 그 일을 한 거는 프란치스는 아니잖아요. 그런 거 같이 떠돌아다녀요. 인터넷에. 그 마지막으로 우리 독자분들께 하실 말씀을 좀 강조 좀. 책 썼으면 좀 읽어달라고 그러겠어요. 다만 그래요. 나중에 언젠가는 공연이 되면은 그때 부모님들은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 조부모님들은 어린 학생들 그 공연을 보라고 손잡고 54 얘기죠. 학생들에게 읽히고 싶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위한 선물로 좋은 책입니까? 그러면? 그렇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젊은 손주들에게 선물하고 싶만은 거죠. 근데 그 책을 선물하는 뜻은 아니고 나중에 공연을 하게 되면 그때 한번 손잡고 와가지고 좋은 연극이 있으니까 가자 해가지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